리버테리아니즘,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말에서 좀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 말 그대로 씁니다. 리버테리안.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리버테리안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조금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북친이 말한 리버테리안이란 말은 거의 뭐 아나키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개인의 자유가 최고죠. 그렇죠. 네. 개인의 자유를 최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고라고 하면서도 너무 개인에게만 또 집중되는 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한 90년대 후반쯤 들어게 되면 북친이 나 아나키스트 아니야, 나 아나키즘이라는 말 안 써,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대신에 쓰게 된 게 리버테리안이라는 말인데, 네. 이 리버테리안이라는 말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자본주의적 아나키즘, 우익적 아나키스트가 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북친이 그런 말을 쓸 때 의미는 사실은 그 리버테리안 그 지역주의 자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자신은 또 아나키즘이라는 말을 거부하기 때문에 코미널리즘이라는 코민주의라고 네. 또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또 이게 이때 커민주의라고 하는,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역주의라는 거예요. 네. 커민이란 말이 네. 원래 지금도 뭐 그래요. 파리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데 가면 커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뭐 시도, 네. 군, 업, 네. 하나의 어떤 지역 단위예요. 지역 단위체. 네. 그러니까 이걸 공동체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치 이 게마인샤프트적인 그런 공동사회, 뭐 이 시족, 뭐 네. 부족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니면서 그렇게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모인 어떤 네. 공동체. 네. 그걸 전 뭐 말장난 비슷하지만 어떤 그 시족이나 부족이나 이런 의미의 공동체와 달리 공의체,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함께하는 뭐 이런 라고도 생각. 우리가 보통 말 커뮤니티, 커민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되면 뭔가 좀 막 이 가족 같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커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게만샤프트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어쨌든 뭐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한 군데서 같이 사는 단위. 네. 이게 도시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 도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읍면 같은 것도 하나의 커민이에요. 네. 또 시골도 하나의 커민이죠. 네. 하나의 커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단위, 네. 이게 커민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지역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커민 자치주의, 네. 그런 의미의 커뮤니즘인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커뮤니즘을 번역하는 말은 공산주의잖아요. 아, 네. 커뮤니즘이라는 네. 말은. 그러니까 북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독특한 자기 개념을 자기 멋대로 막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자연도 뭐 일자연, 이자연, 뭐 자유자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막 창의적이네요. 창의적이긴 한데 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네. 없는. 그래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이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이 막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카데미즘이라고 또 비판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북친을 이야기하려면 북친이 사용한 대로, 북친이 네. 의미한 대로 그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버테리안 지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나키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나키즘과 같은 뜻이고, 북친이 굉장히 엄밀하게 뭔가를 자꾸 주장하고 뭔가 자기 주장을 특이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에콜로지스트라고 또 대립을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자기 걸 만들어내려고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보편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에콜로지 운동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은 조금 소외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북친의 이야기가 북친의 논의가 주장이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뭔가 좀 뭐라고 할까 뭐 아카데미적인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좀 예언자적이라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네. 있고 자기는 그런 또 영성적인 종교적인 걸 굉장히 또 극력 배제하면서도 좀 그렇게 체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네. 하여튼 이 사람이 쓰는 그 문장도 굉장히 난해하고 쉽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공부는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네. 독학을 많이 했는데 네. 독학으로 굉장히 책을 많이 보고 뭐 하이데가드 이야기하고 네, 네. 많은 뭐 동서고음을 다 이야기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좀 제대로 충분히 이해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너무 막 단순화시킨다는 네. 사람들 주장을 네. 예를 들어 딥 에콜로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뭐 라이프 스타일 에콜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할 때 그 사람들 다 나름의 어떤 그런 사회성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너희는 사회에 대해서는 몰라 이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는 에콜로지는 나의 소셜 에콜로지 뿐이야 이렇게 막 네. 주장하는 뭔가 좀 이 도그마티즘적인 독단주의적 이런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그건 뭐 그거. 네. 아까 선생님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이른바 실천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논의인데 이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웨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투르크 쪽에 그러니까 투르크라는 게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이제 존재한 하나의 그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금 터키, 이라크, 뭐 여기 시리아 뭐 이렇게 이 국경지대에 이렇게 막 흩어져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투르크족. 네. 굉장히 좀 작은 부족은 아니죠. 근데 이 투르크족이 주로 터키하고 이제 그동안 갈등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투르크족의 어떤 민족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이 오에젤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그 강인한 그 사회주의자를 막시스트로 출발해서 그런 이 투르크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 사람도 이 머리 북청 비슷하게 제대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감옥에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머리 북친의 책을 읽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이제 그 감옥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민족 독립운동가가 감옥에 갇히면은 그 감옥에서 뭔가 교실 내리잖아요. 네. 감옥에서의 사색. 감옥의 사색, 그거하고 조금 다른 네. 경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래 북친의 책을 읽고, 트루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야, 폭력운동 고마해라. 네. 무장 독립운동 고마하자. 네. 우리 마을 단위로, 트루크 민족 단위로 꼭 이제 트루크 민족이 뭐 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코민마다의 어떤 직접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북친이 말하는 그런 북친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네. 근데 이 웨젤란의 경우에는 어떤 민족 독립운동이 폭력화되면서 한 몇 년, 한 십수년 동안 격렬하게 투쟁을 했지만, 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건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그 무장 독립 투쟁 운동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비폭력 지역 자치 운동으로 돌아가자. 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래 북친의 주장이 7, 80년대에 어떤 그런 에콜로지 운동의 기본 사상으로 정립된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네. 이 제3세기의 민족 독립운동의 한 가지 변화 양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게 모래 북치인의 어떤 실천 운동, 모래 네. 북치인의 주장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모래 북친 주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인간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권력이 없는, 권력적 지배가 없는 그런 무지배, 비지배, 어떤 무권력, 비권력 사회, 비권위 사회,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아나키적인 이제 아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국가가 그 중심이 되는,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전체 사회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국가 중심주의, 중앙 집권주의를 아닌 이게 지역 자치주의를 이제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 자치주의가 뭐 우리도 막 그 모래 북친 주장에 부정하는 것처럼 국가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냐, 모래 북치는 뭐 아시다시피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그 원흉이 되는 세력은 권력이고 자본이다. 또 권력과 자본에 결탁된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다. 이렇게 이제 북치는 생각. 뭐 그건 우리도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뭐 아직 뭐 지금도 보면은 뭐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몇 개 재벌 기업,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 오염, 환경 피해의 어떤 그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은 그런 대기업들이잖아요. 대자본이잖아요. 그 대자본이 국가 권력과 결탁이 되어서 자연 파괴를 심화시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대자본, 국가 권력과 결탁 대자본을 물리치고 배제하고 아주 소규모의 어떤 거민 중심의 거민 사람들의 어떤 그 산업, 뭐 농업을 포함해서 뭐 모래 북치는 농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산업을 단위적인, 그러니까 거민 단위의 산업의 어떤 자치적인 정치 메커니즘 또 경제 메커니즘을 형성하자는 게 북친의 주장인데, 그런 주장이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하고는 보다 좀 더 넓고 깊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북친의 경우에는 중앙을 없애고 지방끼리의 독립성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그 독립된 자율적인 단위로서의 꼬민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되되 그 꼬민과 꼬민의 어떤 연대, 그걸 이제 연방, 뭐 어떤 느슨한 연대로서의, 뭐 그건 이미 19세기에 크로포킨이나 이런 이 아나키스트들이 네. 이미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고, 사실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그 독립운동, 미국 헌법 초기에 1776년 단계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연방주의라는 게 이미 성립이 돼 있었잖아요. 그건 또 인디안에서 나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전통의 뿌리 박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게 제3세계에서 아까 외젤란 경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뭐, 사실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도 우리는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중앙 중심이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형식적이라고 할까? 또 이 실권이 없는, 내용이 없는, 뭐 이런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중앙을 아예 없애고, 지방이 모든 것을 중심이 되는 이런 이런 어떤 지역 자치주의를 북친이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친이 주장하는, 북친이 권유하는 그런 지역 자치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지역 지방자치를 보다 더 완벽한 상황으로 완벽한 상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지방을 살리자 지역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이 그로칼리즘 뭐 이런 주장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에요. 국가주의적이에요. 우리 사회는 뭐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 남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경우에 북친이 말하는 이 지역자치주의라는 건 굉장히 좀 환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잘 안 먹혀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네. 논의가 그러니까 이제 지지부진해요. 북친이 가진 그 음. 생태주의의 급진적인 성격 그런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파악이 돼서 아마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결국은 그 이번에 왜 G7 그거 할 때 그 툰베리가 그거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뭐 서로 이제 공약 해놓고는 비행쇼 보고 스테이크 먹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구나 예, 이런 예. 얘기가 이제 그걸 비꼬았는데 예, G7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이제 힘자랑하는 그 그렇죠. 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그런 이제 내셔널리즘이 사실 더 강화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 그 주의를 얘기를 뭐 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이게 경쟁 구도 속에 이 지구 트럼프는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고 맞아요. 사실 뭐 여전히 트럼프적인 네네.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뭐 트럼프하고 사실 뭐 정도의 차이지. 그렇죠. 예. 계승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금방 먹히는 이 강대국에게 먹히는 지금 상황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누구도 채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경제주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지구 뭐 다 환경 파괴돼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경종을 울려줬잖아요.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네네. 다시 한번 리팅킹 해볼 만한 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리메이킹까지 못 가도 네, 못 가더라도. 리싱킹은 네, 당연해. 예, 예. 그래서 원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미래에 또 실현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게 그 예. 말이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꼭 북친 예언자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정말 위기에 빠지면은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런 식의 리메이킹 소사이어티가 우리 모두가 다시 사는 그런 이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합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상상도 해보게 당연히 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G7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무슨 G7에 초대된 걸 굉장히 뭐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물론 뭐 중요하죠.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네. 결국 그런 식의 국가 중심주의 같은 게 계속 뭐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것이 없어질 거라는 주장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 또 그렇게 쉽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국가 중심주의라는 건 존재할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또 국가 중심주의만으로 안 된다라는 어떤 반성도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어떤 변화가 지금 앞에 목전에 놓여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북친의 주장 같은 것도 한번 리싱킹 해보는 네.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 북친을 받아들이기에는 국가주의적인 또 뭐 강대국이 아니고 또 조금 아직까지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뭐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치적으로도 그 위상에 있어서 조금씩 아직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또 사실은 이 딥에콜로지가 주장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셜 에콜로지가 대두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딥에콜로지가 너무 이렇게 번성한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떤 그 반대 주장으로 소셜 에콜로지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딥에콜로지도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뭐 가령 뭐 육식 문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라이프스타일 에콜로지 또는 뭐 이 소셜 에콜로지 주장하는 딥 에콜로지, 영성적 에콜로지, 종교적 에콜로지, 정신주의 에콜로지, 문화주의적인 뭐 이런 어떤 문화 예술이나 이런 나타나는 이런 에콜로지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좀 빈곤해요, 솔직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육식은 우리 사회에서 미덕처럼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경제 제일주의, 뭐 국가 제일주의, 뭐 군사력, 뭐 이런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화되고 정당화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딥에콜로지조차 없는 거죠. 뭐 녹색평론 같은 잡지나 녹색당 같은 뭐 이런 정당이나 또는 뭐 몇몇 그런 인문 무슨 녹색적인 어떤 그런 뭐 시인들이나 뭐 이런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좀 소수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딥에콜로지적인 분위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도 뭐 반드시 그런 딥에콜로지적이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네. 그런 어떤 딥에콜로지에 대한 인식이 깊어요. 네.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종교 세력들이 그런 에콜로지의 중요성을 이미 70년대, 60년, 70년대부터 서양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다. 네. 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 일부 교파를 제외하면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기복 종교적인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뭐 네. 이런 식의 이 기복적인 이 종교가 강하기 때문에 네. 딥에콜로지를 우선 뭐 좀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작업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북친의 얘기 중에서 좀 공감 갔던 거는 노장 사상,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 하이데거 이렇게 네. 묶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재, 뭐 이렇게 being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머물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정적으로 이제 성찰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태도가 능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동성 때문에 까딱하면은 전체주의 길을 내준 악용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뭐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나치에 막 했던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 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북친이 가장 얘기하는 건 인간의 이성은 가장 진화에 뛰어난 산물인데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써야지 오히려 이것이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구조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이라는 게 사실은 밑에 사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자기 자신을 개인이 사고를 내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주의의 길을 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 이거는 자기가 경험한 스탈린주의. 결국은 그 스탈린주의의 폭력성이라던가 아니면 반민주주의 이런 것에 이제 좀 질려가지고 마르크스주의하고 결별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나키즘의 또 개인주의 때문에 아나키즘하고 결별하고 자기는 코뮤널리즘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이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친이 바란 것은 인간의 최대 행복이 뭐냐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환경에서 이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사회생 그 책의 뒤에 이제 보면 예술에 대한 언급도 하셨잖아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나키즘적인 것이고 또 리버테리아니즘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적인 감수성으로 사회를 이제 그러니까 리메이킹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급진주의적인 사상이 영감을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충분히 과연 영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좀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북친의 주장,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북친의 주장에 대해서 네. 너무 과도한 그 이성 중심주의다. 너무 그렇게 과도한 할 수도 인간 네. 중심주의다라는 비판도 있고, 있죠. 네.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측면, 성과 악이 공존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네.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계몽주의적인, 너무 네, 좀 네. 그런 네. 입장에서 북신이 서 있는 건 아니냐. 너무 좀 낙관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셜 에콜로지와 딥 에콜로지를 이제, 물론 이게 출발이 딥 에콜로지가 있었고, 거기 어떤 반대되는 이런 의미에서 그 북친이 이제 소셜 에콜로지를 주장을 하는데, 북친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정법적인 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뭐 정반 합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네. 결국 우리가 딥 에콜로지와 그러니까 소셜 에콜로지를 뭐 하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걸 같이 받아들여서 네. 그야말로 합의 어떤 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 북친이 비판한 뭐 다른 건 또 몰라도 뭐 하이데크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노장이나 이 동양 사상이 오히려 그런 합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북친 노장 사상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근데 뭐 우리까지 그 비판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노장 사상이 갖는 어떤 잠재적인 힘이라 그럴까? 노장 사상이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그런 건 아니죠. 사상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를 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주장할 필요가 네. 있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오히려 북친 같은 사람들은 또 이 동양 사상에 대한 좀 이제 폄훼,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렇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네, 있어요. 네. 뭐 노장 그런 거, 사상이 가진 생태주의적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북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그런 그 노장 사상의 어떤 한계나 네. 어떤 그 피동성이나 수동성 같은 걸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꼭 그렇게 볼 수는 네, 없는 네. 것이죠. 그걸 훨씬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고대 서양 사상을 서양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리바이벌 하듯이 네. 우리도 노장 사상에 대한 그런 우리 시대에 맞는 논의로서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부흥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북친의 주장엔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이 교수신문에 이제 아나키스트 열전이라는 걸 한 뭐 4, 50회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노장 사상 이전부터 노장 사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아나키즘적인 주장을 한 소위 그 뭐 허행 같은 사람 또는 이 무군파, 그러니까 이 왕이 없는 세상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되살려서 뭐 북친이 주장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국가가 아니고 지역 자치주의적인 사상을 오히려
3, 4천 년 전에 동양 사상에서 훨씬 더 빨리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북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럼 북친이 죽어서 좀 뭐 안 됐지만 살아있으면 그걸 좀 가르쳐 줄 필요도 네. 있는. 아마도 서양에서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네. 동양에서도 동양 사상의 어떤 부활이라는 측면이라고 할까, 재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주장들 우리가 다시 재발굴하고 또 재논의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음. 제레미 리프킨의 예. 육식의 종말. 예. 네, 그 전에 고기를 좀 먹어놓고 그러십시다. 사람들이 그거 읽고 고기를 안 먹는다. 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하여튼 다시 네.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냥